즐거운 속순양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인데 함수 두 번째 시간 여러 가지 함수 유형 문제, 시험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대응함수 이런 거 함수의 종류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좀 편한 함수고 1대1 대응, 자, 요게 이제 좀 특별한 말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와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함수 그래프로서는 올라만 간다거나 내려만 간다거나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또는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자, 그런 것들이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자, 1대1 대응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프가 계속 올라만 가거나 계속 내려만 가거나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을 때 교점이 많다겠지. 항상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내렸을 때 무수히 많은 교점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함수 자체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상수함수라고 했지. 자,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수함수라고 그러고, 자, 1대1 대응 그러면 이렇게 여기처럼 그래프가 계속 올라만 간다거나 이런 거, 자, 이런 것이 1대1 대응이고, 이런 것은 X축 이렇게 봐서는 함수는 맞는데 가로 방향으로 그렸을 때는 두 군데서 만나지. 자, 저런 것은 이제 다대일 대응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냐면 X값 두 개에 이제 4번 같은 거 이런 거지. 이렇게 생긴 건데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X값, 여기 X값이 똑같은 X값이 두 개인데 그때 Y값은 어떤 한 가지자 이 말이. Y는 A일 때 C, B일 때 C 그 말은 A가 C로 간다, B도 C로 간다 이런 뜻이야. 이런 대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대일 대응이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5번 같은 것은 원 같은 것은 1대1 뭐 다대일 막 다 섞여 있는 거라겠지. 다대일, 1대 5개 있어서 이런 것 자체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쨌든 1대1 대응의 그래프라는 것은 계속 올라만 가거나 계속 내려만 가는 거 그런 것이 1대1 대응이라서 여기는 이제 3번이 답이겠어요. 자,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계속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간다는 거. 자, 그런 특징이다. 자, 두 번째. 두 집합, 여기가 있다.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자, 1차 함수식이죠. 직선의 방정식 형태인데 1대1 대응이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1대1 대응일 때 a, b에 대해서 이것을 구해라. 조건 주고요. 자, 정의역, 공역이 주어졌는데 저것은 이제 그래프니까 좌표 평면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이래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1참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역은 마이너스 3부터 7인데 마이너스 3은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 여기부터 7은 여기 뭐 7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7 여기까지. 자,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정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공역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런데 1대1 대응이다 그 말은 1대1 대응 그러면 공역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돼야 된다 그래서 즉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녀석이 바로 치역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거나 한다겠죠. 이렇게 정역이 여기서 여기다. 그 다음에 공역이 여기서 여기다. 근데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가거나 그 말이에요. 이 양 끝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든지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가 1대1 대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걸 안다면 그래프가 요 그래프이거나 저 그래프이거나 뭐 그 말이야. 이 둘 중 하나 이야기입니다. 요 그래프 식부터. 자, 요걸 1번이라고 합니다. 1번의 식은 어떤 거냐? 1번의 식은 자, 기울기가 x 증가량이 얘야, y 증가량이 얘고, x 증가량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5죠. 요 길이가 5, x 증가량이 5, y 증가량은 요건데 요것은 지금 7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10이잖아요. 그 값이 5분의 10, x 증가량, y 증가량이 5분의 10 약분하면 2고 이렇게 가면 양수죠. 양수니까 fx의 그래프의 식은 요 식일 때 이야기입니다. 요 식일 때는 기울기가 2니까 2x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이죠. 여기가
지나가는 점 3,7 여기 이때는 3,7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3,7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 녀석이 fx인 거예요. 1번식일 때는. 이거 정리하면 2x고 마이너스 6 더하기 7이니까 플러스 1. 자, y절편이 1인 녀석입니다. 그림에서는 여기를 지났는데 실은 7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연결하면 1을 지나간다. 그 소리의 y절편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얘일 때. 자, 얘일 때 fx는 누구냐 그 말이야. 요 녀석일 때는 요거랑 요것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입니다. 서로. 이것은 그냥 계산 안 해도 마이너스 2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기울기가. 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이 이거는 3, 마이너스 이거 얼마죠 지금? 마이너스 3이죠. 자, 3, 마이너스 3을 지날 때지. 3, 마이너스 3은 3,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자, 1차 조식을 항상 이렇게 씁니다. 기울기가 나오면.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빼기 3 플러스 3 그 말이야. 자, 요 녀석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1참수가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한데 1대1 대응이다 그럴 때 두 가지가 가능한데 A, B의 곱이 음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A, B 곱이 음수인 거. 자, 요것이 A고 얘가 B잖아요. A, B. 자, 이건 곱이 음수지. 아, 이건 조건에 안 맞겠다 그 말이야. A, B. 아, 이 녀석이 양수잖아요. 이 녀석이 바로 조건에 맞는 A, B예요. 그래서 A 값이 2가 되겠고 B 값은 1. 자, 요럴 때입니다. 자, 그럴 때 B 빼기 A 값을 했으니까 B에서 A를 빼라. 이런 표현 좀 정되나요? 나중에 거꾸로 써놨나 보네. 자, B 빼기 A, B에서 A 빼면 마이너스 그럼 되겠죠? A에서 B를 뺀다고 1 그러면 되고 둘이 더해라 그러면 3이라 하면 되겠지. 자, 이 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이런 값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하라고 준 값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B 빼기 A를 물었으니까 B 빼기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1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1대1 대응이다 그럴 때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그 범위 사각형을 딱 그리세요. X 범위 여기서까지 Y 범위 여기서까지 딱 그럴 때 직사각형을 딱 그린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는 개념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을 거니까 거기 다시 참고하시도록 하고 아무튼 1대1 대응은 이렇게 가거나 저렇게 한다. 1차 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집합 x는 k 이상이다. 자, x가 k 이상이에요. x 값이.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fx는 관계식이 이렇게. 요것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이거다. ab는 유리수다. ab를 구해라 그러는 거지. 자, 일단 정의역 공역에 대해서 잠깐 좀 그림으로 보나 이런 거예요. 정의역이 x고 공역도 x라면 x에서 x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함수 f다 소리죠 지금. 근데 여기가 k 이상이야. k 이상이니까 k가 가장 작은 녀석이죠. 나머지는 k보다는 다 큰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녀석이니까 k 이상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수식 자체는 또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식이야. 2차 함수가 등장했으니까 2차 함수 좀 그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a. a는 2차항의 계수, b는 1차항의 계수 딱 써주면 돼요. 이것이 꼭지점의 x좌표. 자, 2차 함수 꼭지점부터 찾아야 되니까. 여기 약분하면 1이죠. 자, 1컴마의 꼭지점에서 1,1 잡아주면 마이너스 3이네요. 자,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인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y절편이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1을 통과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입니다. 반대쪽은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정의역이 k 이상이야. 근데 k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정의역이 k 이상인데 공역도 k 이상이야. 자,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라는 말이 자, 1대1 대응. 이 말이 아주 포인트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가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거나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해야 되고요. 자, 근데 꼭지점에 지금 1컴마에 있는데 만약에 k의 위치가 k가 지금 정역에서 가장 작은 음수잖아요. 근데 k가 누군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지. 자, k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그래프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그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려만 가거나 올라만 가야 된다겠지. 그리고 정의역은 K가 여기를 때 이야기인데 여기라면 여기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즉 꼭지점의 왼쪽에 K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이면 여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어딘가에 K가 이쪽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K 위치는 뭐 이런 데거나 이런 데거나 그 말이에요.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 있거나 K의 위치. 자, 그런데 그렇다면 K 값은 양수일까요, 영수일까요? 자,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자, K가 1보다 큰 상태야 돼. 커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올라만 가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K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가 1보다 큰데 그러면 K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자, K가 1보다 크면 이것이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니까 둘 다 지금 양수만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함수값이야. 여기 쪽은 대응하는 값이니까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도 K 이상이니까 함수값도 음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런 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인 거야. 함수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요 조건이 안 맞지. 왜냐면 공역도 양수기 때문에 음수 쪽 이런 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프상. Y값 음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만 되는 거지. 이런 데 어딘가에 거기서부터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된다고 해봐.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은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이때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나 가능하겠다 그 말이야. 그때 여기가 바로 K인 거다 그 말이야. 여기가 K.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만 보면은 계속 올라만 가잖아요. 그러면 K 값보다 큰 녀석의 함수값은 더 큰 거지. 그거보다 조금 더 크지.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더 높잖아요. 그 말은 가장 작은 정의역의 원소가 거기에 대응되는 값도 가장 작은 거지. 보면 되죠. 가장 작은 정의역에 대응된 값이 가장 작은 거야. 즉 뭐냐면 K가 가장 작은 정의역인데 이 녀석이 가장 작은 K에 대응돼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즉 K의 함수값이 K다. 알겠죠? 그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녀석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녀석에 대응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식 자체가 이건데 여기에 K의 함수값이 다시 K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여기다 K 넣었을 때는 요게 함수값인데 요 함수값 자체가 얘가 K가 돼야 된다. 자, 요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알았죠? 자, 요게 포인트 되는 식이야. K의 함수값이 K다. K를 넣은 함수값, 요것이 그건데 그것이 K다. 요거 이제 풀어주기 그 말이야. 자, 그럼 요것은 방정식이니까 K제곱 넘어가서 빼기 3K 빼기 2는 0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돼 보이죠? 인수분해가 안 돼 보이면 근의 공식에 넣으면 돼요. 자,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K. 자, 그래서 이거 17이 됐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자, 이런 색이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것의 근인 K값이에요. 자, 그런데 K값은 아까 뭐랬냐면 양수였죠, 지금. 자,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17은 얘가 4보다 좀 크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둘 중에서 K값을 고르면 2분의 3 더하기 루트 17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이 K값. 자, 근데 그때 K값이 A 더하기 B 루트 17 그랬으니까 A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A라는 게 2분의 3이겠죠. 그러면 B라는 녀석은 루트 17의 개수 2분의 1이겠지. 자, 이 녀석이 A, B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둘이 더한 값 이걸 더해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2가 되겠네요. 더한 값 자체는 2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차함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예요. K의 함수값이 K다는 거예요.
집합 이것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인 것은, 자, 항등함수냐 그 말은 항상 자기 자신이 대응돼야 된다겠죠. 자,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값이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0에 대응하는 값은 0, 1에 대응하는 값은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수의 식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은 그냥 대입만 해봐도 알겠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2번, 3번, 4번, 5번. 자, 한번 써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값, 0에 대응하는 값, 1에 대응하는 값. 요 밑에다 써봅니다. 마이너스 1, 0, 1에 대응하는 값이.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런 식이 뭐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는 뭡니까? fx가 그것의 마이너스 1배에 대응된다. 즉, 마이너스 1로 이것의 마이너스 1배인 1에 대응되는 거지. 자, 요거 하나만 봐도 자기 자신에 대응돼야 되는데 1에 대응됐으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항등함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하나만 봐도 알겠죠? 자, 이 녀석. x제곱의 루트 값에 대응된대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그것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값이 대응되는 거야. 이게 요것의 제곱은 1인 거지. 그것의 루트니까 1, 그렇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녀석이 1이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얘도. 자기 자신이 대응돼야 항등함수인데 아니니까 이것도 항등함수 아니다 그 말이야. 다른 거 안 해봐도 아닙니다. 세 번째. 자, x 3제곱에 마이너스 1배. x가 들어가면 그 녀석의 3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이거 3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배를 해야 되니까 1. 아, 얘도 1에 대응되지? 아, 얘도 항등함수가 아니구나 그 말이야. 대입하면 알겠죠. 다음에, 자, 절대값 px인데 그 함수는 절대값이야. 이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절대값에 대응돼야 되니까 1에 대응되니까 얘도 1에 대응되지? 아, 이것도 아니죠. 자, 첫 번째 것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우스 x. 가우스 x 기억죠. 가우스 x는 저것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랬어요.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가우스 값이 대응된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 1에는 얘가 대응된다. 근데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넘지 않는다.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는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도로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여기가 정수일 때는 바로 그 녀석인 거라 했어. 아, 그러니까 그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대응되고 0은 똑같이 0 집어넣으면 0의 가우스 값은 또 역시 0입니다. 0. 그래서 얘도 0, 얘는 또 이제 1 그 말이니까 아, 이것은 그대로 다 대응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여기에 0이 0으로 1이 1에 아, 요것은 맞다 그 말이야. 요것은 항등함수가 맞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항등함수인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안 지웠네. 이것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요것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세 함수 fj, h가 각각 항등함수일 때, 각각 f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g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 그만해 각각이 따로따로. f는 항등함수. 자, f는 항등함수고요. g는 1대1 대응이고 h 함수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값들을 알아보자 그 말인데, 자, 일단 여기 써져 있는 식을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것에 값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 주어진 식에서 f-1 그 다음에 는 g1 그 다음에 는 h2 빼기 3 자,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요. 이 말에 맞게 이제 정돈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식이 뭡니까 이제 f2 g2는 h1 자, f2랑 곱하기 g2는 h1 이렇게 자, 이런 관계가 있대요. 두 가지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이런 녀석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값을 이제 알아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적용해 볼 거예요. 여기 대응 관계를 다 볼 건 없고 항등함수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야. 이게 f는 항등함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값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게 항등함수니까 요 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자, F-1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것이 등호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같죠? 그 뭐야? G1이 마이너스 그 말이지. G1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1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이제 G는 1대1 대응이라 그래서 G만 좀 특별하니까 G라는 함수만 좀 따로 그려서 본다면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의 함수만 그릴 겁니다. 자, 일단 정의역이 마이너스 1, 2가 있고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역시 여기도 마이너스 1, 2가 있습니다. 똑같은 X니까. 자, 근데 G1이 마이너스 1이니까 G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응된다 그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H는 뭡니까? H는 상수함수를 했어요. H는 상수함수. 이렇게 이런 식에서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H 값이 뭐라는 거야?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H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H는 상수함수인데 함수값이 다 2다 그 말이야. 상수함수라는 것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2다는 거지. 네. H는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이건 얘가 2이건 3이건 상관없이 상수함수라서 다 요 값은 2다 그 말이야. H는.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아까 항등함수라고 했죠. 자, 요것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라는 것은 1에 대응하는 값이 바로 1인 거야. 그러니까 F1은 1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대응되니까. 문제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G의 함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적용해 보면 자, 여기도 그럼 이 조건도 F2. 자, F는 근데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2가 들어가면 도로 2가 대응되는 거라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다음에 H1. H는 아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니까 1일 때도 역시 함수값은 2인 겁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당연히 둘이 곱해서 2니까 G값은 1이 돼줘야 되겠지. 그래야 둘이 곱해서 2가 되는 거지. 아, G2는 1이다. G2는 1이다. 그런 녀석은 1한테 같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당연히 G가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G-1은 2다. 그런 녀석은 2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거에 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5다. 되겠지. 자, 정답은 5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항등함수, 뭐, 1대1 대응 관련돼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의역의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A, 1대1 함수의 개수를 B, 상수함수의 개수, 뭐, 항등함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라.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죠. 자,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 자, 똑같은 X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 이야기고. 자, 여기에서 함수의 총 개수. 첫 번째. 자,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거지. 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총 개수라는 것은 얘들이 아무데나 가는 것이 다 함수라고 했어요. 아무데나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자, 우리가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은 함수가 된다면 아무데나 다 가도 되니까 네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자, 얘가 어딘가를 갔어요. 뭐 이렇게 갔다 해봐요, 그 중에. 자, 0이 갈 수 있는 곳. 자, 0은 함수가 되는 길은 아무데나 다 가면 돼. 자, 0은 네 가지가 있는 거지.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0이 어디 가더라도, 아무데나 가더라도 1이 갈 수 있는 곳이 또 네 가지야. 자유대로. 또 네 가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2도 네 가지 갈 수 있고. 자, 각자가 다 네 가지씩 갈 수 있어요. 자유대로. 1이 간 곳에 하나에, 1이 간 곳에 대해서 0이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야. 그러면 그 값은 곱하기 그러는 게 이렇게. 한 가지당 네 가지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가도 0이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 얘가 0으로 가도 네 가지. 얘가 1로 가도 네 가지. 0, 2로 가도 네 가지. 그러니까 요게 16가지 그러는 거야.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갔을 때 그 녀석에 대해서 다시 또 1이 갈 게 또 네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를 4번 곱한 거 256. 자, 함수의 총 개수는 256개가 되겠어요. 4를 4번 곱하면 256입니다. 16 곱하기 16이라서. 자, 그래서 256. 자, 이것이 함수의 총 개수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자, 이제 1대1 함수에
1대1 함수는 몇 개냐 이거 말이야.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제 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 자 여기 4개고 4개인데 1대1이라는 것은 뭐야? 서로 다 다른 데로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니. 얘가 4가지. 자 근데 얘가 어디로 가면 0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것을 못 가는 거니까 하나 빼고 나머지 3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 마이너스 0으로 갔다면 이제 얘는 0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어. 하나 줄어서. 얘가 갈 수 있는 게 3군데. 자, 얘가 어딘가 또 갔어. 0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얘가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2군데를 못 가요. 1대1 함수라서. 1대1이라는 건 서로 다른 것에 대응돼야 되니까 나머지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 그 말이지? 얘는 2군데. 그 다음에 얘는 또 1군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이거 곱한 만큼이다. 그래도 이렇게. 4, 3, 2 곱해서 24. 곱해서 24죠. 24개가 있는 거다. 1대1 함수는 24.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에 계속 상수함수는 쉽죠. 상수함수라는 것이 모든 원소가 한 녀석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개가 전부 마이너스 1한테 가는 거 하나, 또 0한테 가는 거 하나, 이거한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 거지. 모두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4가지, 4개. 이런 것은 그냥 공역에 있는 그 개수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에 계속.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만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0은 0한테, 1은 1한테 이렇게. 이런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자, 항등함수는 한 개밖에 없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저기서 함수의 개수인 겁니다. 함수의 개수가 이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개수들을 다 더해라 그랬지. 다 더해라. 이거 싹 더해라 그 말이야. 싹 더하면 이거 더하면 지금 200에다가 280이네요. 그래서 5개니까 285개. 자, 285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수가 좀 이제 크죠. 자,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집합 요것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자, 이런 조건을 주었어요. F1하고 F4의 합이 홀수인 함수의 개수. F2랑 3의 합이 8인 1대1 함수의 개수. 이렇게 각각의 함수의 개수 같은 걸 찾아보라는 건데, 자, 일단 대응 관계를 좀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자, X는 1, 2, 3, 4고요. Y는 1, 3, 5, 6, 7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자, F1하고 F4의 합이 홀수인 함수. 자, 둘이 합이 홀수래요. 이거 더하기 이것이 홀수가 돼야 돼, 홀수. 자, F1의 함수값이 1의 함수값, 4의 함수값. 자, 1이 가는 거랑 4가 가는 것이 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합이 홀수가 된다는 게 어떻게 가야 되냐. 만약에 여기 지금 짝수가 6밖에 없죠. 지금 6이 혼자 있는데 나머지 만약에 홀수들이 있다 이거예요.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홀수가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녀석이 홀수, 한 녀석이 짝수에 가야 된다. 그 말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녀석이 짝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중에 요 녀석이 짝수인 경우, 얘가 짝수인 경우가 있고 얘가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얘가 짝수인데 얘는 홀수인 경우를 이렇게 한번 따지고요. 얘가 홀수인데 얘가 짝수인 이런 케이스를 따져봐야겠지. 얘가 짝수, 홀수, 짝수 이 두 가지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경우. 1번의 경우라고 합시다. 2번의 경우. 자, 1번의 경우라는 것은 요 녀석이 홀수가 되는 이런 방법은 얘가 짝수라는 것은 뭐야? 짝수는 여기 6밖에 없으니까 요 녀석이 6으로 고정됐을 때 이야기죠. 이렇게 6으로 고정됐을 때. 그러면 얘는 홀수니까 홀수는 나머지 아무거나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아무거나 가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F4가 갈 수 있는 것은 6만 빼고 다 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2가 갈 수 있는 거, 2가 갈 거, 3이 갈 거, 4가 갈 거. 1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2가 갈 거, 3이 갈 거, 4가 갈 거 그만인데 4라는 녀석은 6만 빼고 다 갈 수 있죠. 자, 4는 6 빼고 다 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가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4가 갈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은 뭘까요? 나머지 녀석은 4는 그렇지만 2나 3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지. 이게 2가 갈 수 있는 곳 5군데,
3이 갈 수 있는 곳 5군데 있는 거야. 그게 2가 갈 곳 5군데 전부 다 갈 수 있으니까 3도 5군데 그 말이야. 저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이런 가지수라는 것은 뭐야? 요거 하나 가는 것에 대해서 얘가 5가지, 얘도 5가지 이거 다 곱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10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지금 100가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얘가 짝수이고 얘가 홀수 이렇게 가는 케이스의 함수는 모두 100가지. 그러면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다. 그런 상황은 어떨까요? 자, 이 상황도 똑같겠죠. 입점은 바뀐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100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수의 가지수는 200가지가 있겠다 그 말이야. 1번을 만족하는 함수는 200가지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이제 F2랑 F3의 합이 8인 함수인 1대1 함수. 자, 그것은 그냥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있죠. 1대1이라는 말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F2랑 F3의 합이 8 이렇게 되는 거. 자, 일단 이 조건부터 만족하도록 해주면 돼요. 둘이 더해서 8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들을 알아보면 돼요. 몇 가지 있으면 몇 가지 있는 대로. 자, 둘이 합해서 8이야. 합해서 그러면 8이 되는 경우는 게 뭡니까? 8이 되는 경우는 3하고 5를 더하거나 1하고 7을 더하는 경우죠. 이게 3하고 5, 1하고 7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지. 얘가 3이고 얘가 5일 때, 또 얘가 5이고 3일 때, 또 얘가 1이고 7일 때, 7이고 5일 때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겠지. 이거 둘이 세트로 먼저 친다면 이렇게 이런 종류도 있겠지.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5로 가는 경우는 1번이 아니 2번이 3으로 가고 3번이 5로 가는 이렇게 가는 거 그 말이야. F2랑 F3이 저렇게 갔을 때 저럴 때 이제 1대1 함수가 몇 개냐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고정된 이 경우만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만이. 이 경우에 대해서 자,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은 나머지 녀석은 이제 다른 녀석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녀석이 여기 두 녀석이 갔으니까 1번이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군데. 1번이 세 군데 갈 수 있죠. 1번이 세 군데. 1번하고 이제 4번인데 1번이 세 군데. 자, 1번이 어딘가 가면 4번은 이제 나머지를 가야 되니까 1대1이니까 두 군데지. 이렇게. 그래서 3, 2, 6, 6가지. 자, 요렇게 가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둘이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요? 바꾸면 상황이 똑같은 거지. 입장만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만 갔다. 그것만 다른 거고 나머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나마나 6가지인 거다. 그 말이야. 똑같이. 자, 이런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얘가 1로 가고 얘가 7로 가면, 즉,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자, 2가 1로 가고 3은 7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 이야기하겠네. 이렇게 가는 경우 1대1 함수 개수 그러면 나머지 녀석이 다시 또 여기나 이렇게 세 군데 가는 거고 그 중에서 또 얘는 또 두 군데 가는 거 보니까 아까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6가지구나 그 말이야.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얘도 6가지 똑같이 얘도 6가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모두 6, 4, 24가지가 있구나 그 말이야. 자, 이런 케이스는 24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딱 정역과 공역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림을 살펴보면서 개수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두 집합 x는 10 미만의 소수. 자, 10 미만의 소수 이렇게 써놔서 좀 집합 좀 찾는 게 좋겠죠. 저런 것은. 자, x라는 집합을 원래는 찾는 게 좋아요.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y. 자, y라는 것은 2n 빼기 1인데 x는 2n 빼기 1 조건에 맞추면 돼요. n은 1, 2, 3, 4, 5니까 여기다 1부터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1, 2를 넣으면 3 이런 건 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까지 넣으면 5 넣으면 9까지니까 1, 3, 5, 7, 9 말이야. 자, 공역은 1, 3, 5, 7, 9 이렇게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야.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 x, y의 이런 대응의 함수의 개수를 그려. 자, 함수의 개수를 그려 그래. x에서 y가 대응되니.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건이 주어졌는데 저런 거 보려면
이것을 좀 이렇게 보다는 대응 관계를 좀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게 좋아요. x. 얘는 2, 3, 5, 7이 있고, 얘는 1, 3, 5, 7, 9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자, 정의역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x1, x2 정의역의 두 원소가 다르면 그것의 함수값이 다르다. 자, 가라는 표현을 뭐라 했어요? 저는 1대1 대응이다. 그 말이라고 했지? 1대1 함수다. 자, 함수의 여기 개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그럽니다. 자, 저것은 1대1 함수를 말하는 게 함수. 자, 가조건 1대1 함수. 이제 두 번째 x1이 짝수이면 fx1은 3보다 작다. 자, 어떤 원소가 짝수이면 그것의 함수값은 3보다 작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x2가 홀수이면 그것의 함수값은 x2 이상이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저대로 해봐야지. 짝수인 경우는 3보다 작은 녀석에 대응된다 그 말로. 자, 짝수면 여기서 짝수가 누굽니까? 2밖에 없잖아요. 이게 짝수이면 그 말은 2일 때는 그 말이야. 2는 3보다 작은 녀석에 대응된다. 예? 3보다 작다야 함수값이 짝수이면. 그러니까 2밖에 없는데 2는 3보다 작으니까 1로 고정돼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이지. 이 말이 2는 1로 같다. 그 소리예요. 다른 말은. 자, 두 번째. 홀수이면 x2가 홀수라면은 그 녀석은 함수값은 그 녀석 이상이다. 자기 자신보다 같거나 큰 녀석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57 보세요. 자, 357이 어디로 갈까 이야기야. 357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것에 대응된 녀석을 쓸 겁니다. 자, 근데 자기 자신과 같거나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3은 홀수인데 홀수이면 자기 자신과 같거나 큰 녀석에 가야 되니까 큰 녀석에 가야 되니까 3, 5, 7, 9 중에 가는 거지. 다 갈 수 있는 거지 일단 다 간다고 했다. 얘 3 가거나 5 가거나 7 가거나 9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검토해 보면 돼. 자, 그러면 만약 얘가 3으로 갔을 경우 5를 봅시다. 자, 5는 그럼 어떻게 돼? 5도 역시 5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5가 갈 수 있는 거. 얘가 3으로 가면 5가 갈 수 있는 것은 5를 가거나, 그죠? 7, 9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같거나 큰 거. 그런데 무조건 다 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7은 뭐 되게 7은 7이나 9로 가니까 얘는 7이나 9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자기와 같거나 큰 것에. 이게 이렇다는 말은 이것이 함수겠는데 3, 5, 7 이런 게 함수 하나고 3, 5, 9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다 그 말. 이런 게 한 가지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5가 7로 가면 어떨까요? 이 녀석은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같은 녀석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9로만 갈 수밖에 없지. 만약에 5가 9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9로 가면 7은 갈 데가 없죠. 이거랑 다른 걸 가야 되니까. 1대1 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요것에 있지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가라는 거야. 자, 이렇게 따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5일 때 7일 때 9일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가보면 되지. 자, 얘가 5로 가면 얘가 3이 5로 갔어요. 그럼 얘는 뭐야? 7로 가고 9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밖에 없는 거지. 얘가 7로 가고 얘는 9로 가는 이 경우밖에 없어. 만약에 3이 7로 가면 어떨까요? 3이 7로 가는 경우는 5가 9로 가면 7이 갈 곳이 없잖아요. 서로 다른 데서 대응돼야 되니까. 같거나 큰 곳에 대응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7로 가면 없다 그 말이에요. 3이 7로 가는 경우는 함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찾아봤더니 요거밖에 없어. 즉 3, 5, 7 이렇게 가는 경우에 2는 고정됐고요. 3, 5, 7로 가는 경우 3, 7, 9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3, 5, 9도 있죠. 3, 5, 9, 3, 7, 9 5, 7, 9 이런 거밖에 없다.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말이지. 총 여기 가지수는 네 가지밖에 없다 그 말이야. 함수의 개수는 네 가지다 그 말이야. 많지가 않죠. 조건을 다 갖추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은 방금처럼 이렇게 뭐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나씩 확인하면서 적어보면 보입니다. 자, 9번에 함수 fx는 그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자, 이런 것은 절대값이 써졌잖아요. 절대값이 써져 있으면 식을 두 개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fx라는 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x가, 자,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x가 2 이상일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겠지. x가 2 이상일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절대값을 푸는 거야. x가 2 이상일 때는, 여기 2 이상일 때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된다겠죠. 그래서 a x 빼기 2 더하기 3x 더하기 1. 자, 요 식이 되는 거예요. x가 2 이상일 때는. 그럼 이거 정리하면 a 더하기 3의 x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이런 식이에요. 예? 아, 요런 범위일 때 저 식은 이거랑 같은 거다. 그 소리 아니? 이거랑 같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 이제 2보다 작을 때는 여기만 부호가 마이너스 1배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1배로. 요걸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ax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x고요. 이렇게 플러스 2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식. 자, 이것에 마이너스 1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2a 더하기 1. 자, 요게 이제 그 식인 겁니다. 일단 식은 따로따로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직선 모양이지. 몇 x 더하기 누구라면 직선입니다. 그리고 2일 때가 경계선인데 2일 때는 여기다 2 넣어보면 2를 넣으면 2a 빼기 2a, 2는 사라지고 2가 들어가면 6 더하기니까 7이 생기지. 그래서 2,7을 지납니다. 2,7을 지나고 이 녀석도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니까 2a 사라지고 2, 3은 6 더하기 7 맞죠? 둘 다 2,7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요. 자, 둘 다 2,7을 지나고 있어. x가 2일 때 7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 보면 2,7을 대충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야.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 돼. 자, 1대1 대응이 되라고 무슨 말이냐. 자, A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녀석의 요 부분이 2보다 큰 쪽의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가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라면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양수라면 그러면 요것도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것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둘 다 양수가 돼야 이렇게 올라만 가는 그래프가 되니까.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올라만 가는 그래프 또는 내려만 가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얘도 이렇게 양수 기울기가 돼야 돼.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서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음수라면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음수가 돼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만 가거나 올라만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이 이것의 기울기랑 이것의 기울기가 만약 얘가 양수면 얘도 불하고 양수가 돼야 되고 기울기가 플러스 이것의 기울기가 음수다 얘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이 부호가 기울기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둘 다 플러스이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 말을 한꺼번에 말할 때 둘이 곱하면 양수다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자, a 더하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3 두 개 기울기잖아요. 지금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얘가 양수가 되면 계속 올라만 가는 그래프 또는 계속 내려만 가는 그래프가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대1 대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2차 부등식이죠. 요걸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마이너스 모양이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배 하면 a 빼기 3이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1배 하면 도로 0이지. 음수니까 0이니까. 근데 음수를 곱했을 때는 부동 방향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요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때 이제 A의 범위는 2차 부등식이니까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 요것이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때 A의 범위 적은데 그때 정수 A의 개수. 자,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자, 정수 A의 개수라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0, 1, 2, 5개가 있죠. 값 자체는 정수 A의 개수는 5개다라고 답을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등호는 들어갈까 말까 그 말이에요. 만약에 등호라는 건 뭡니까? 얘가 이제 등호 들어간다 이런 것은 얘가 0이다 그 말인데 0이라는 것은 한 녀석이 최소한 기울기 0 그 말이에요. 한 녀석이 0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기울기 0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0인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이런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는 거죠. 자, x가 정의역인데 저 녀석의 식이 항등함수가 되라. 단 이제 x라는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항등함수가 된다는 게, 자, 우리가 fx가 x3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 자, 관계식이 이렇게 생긴 함수식인데 항등함수라는 게 뭐라겠나요? 항등함수라는 것은 x가 들어가면 x에 대응하는 값이 다시 x가 돼야 돼. 근데 요 써진 것은 함수 값을 말해요. 요게 대응되는 값이다 그 소리야. 다른 말로 y값이에요. x에 대응하는 값 이건데, 근데 항등함수는 x에 대응하는 값이 다시 x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x가 돼야 된다. 요런 말이 생깁니다. 항등함수라는 것은 fx는 x라는 식을 말하네요. 즉 x가 들어가면 다시 x가 대응돼야 돼. 자기 자신이. 여기 x이기 때문에 x에 대응하는 값이 x가 돼야 된다 그 말인데, 요 녀석이 함수 값이니까 요 함수 값이 x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게 x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x를 일단 찾아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만족한다는 말은 요것의 방정식이니까. 자, 넘기면 빼기 3x 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2x 말이에요. 요것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정리하면 녀석은 x.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네요. 자, 기본식이라서. 자, 이 녀석이 0 돼야 되는 거예요. 0. 넘어갔으니까 0. 요것의 큰 이야기죠. x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다 그 말이야. 요런 녀석들이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x가 될 수 있는 건 이건데,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여기가 0이면 요거 대입하면 0 된다 그 말이야. 0. 얘가 만약에 1이면 1 대입하면 1 된다 그 말이고, 1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3이가 1이죠. 2를 대입하면 2의 3제곱 8.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 대입하면 6 그 말이야. 이것도 14 빼기 10이니까 2죠. 예. 2를 대입해도 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1이 나오고 그 말이지. 그런 거야. 어쨌든 요것이 성립하게 하는 x값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일단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대요. x가 이렇게 정의역에 x가 있는 거야. 누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대응하는 함수가 이제 쭉 있어서 뭐 대응되는 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x가 된다면, x라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이게 정의역의 원소는 0이나 1이나 2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야.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것의 함수값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응하는 값 0 나오는 거야. 여기다 두면이 이게 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집합, x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다. 이러면 항등함수 되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됐으니까. 0 혼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 혼자 있어도 되는 거지. 1 혼자 있어도. 다시 1이 1에 되니까 똑같아. 그럼 2 혼자 있어도 돼.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 짬뽕한 거. 0하고 1도 되겠지. 0하고 2도 되는 것이고 1하고 2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0하고 1하고 2 다 들어있는 이것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뭔 이야기냐.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요것을 원소로 갖고 있는 녀석의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다겠지. 자, 공집합은 아니니까 공집합은 빼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뭐야? 7개죠. 예. 이걸로 우리가 부분집합 만들면 2의 3제곱개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주면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7개다 그래요. 예. 자, 이제 항등함수 관련된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함수 관련 문제를 봤어요. 자, 좀 어려운 것들도 있죠. 자, 뭐 1대1 대응이라는 말 조금 어려운 단어고, 항등함수 표현은 좀 쉬워 보이는데 실제 생각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경험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 강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